생활 정보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구기자의 장바구니즈. 오늘도 쿠키뉴스의 구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소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바구니처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즈의 구현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최근 아이 1인당 육아 지출 비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자녀 가구가 늘어나면서 하나라도 잘 키우자는 생각에 양육의 질에 관심을 갖는 부모들이 많아진 탓인데요. 이제는 VIP가 아니라 VIB, Very Important Baby를 모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황무풍지대인 유아동 용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아이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마음, 사실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텐데요. 그래도 유아용품 시장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오늘은 불황 속에서도 끄떡없는 유아용품 시장의 상황, 가격대, 그리고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아이 한 명 낳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출산용품 리스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셨어요. 임신 후에 출산이 다가오면 태어날 아기를 맞기 위해 준비할 목록을 적어 놓는 건데요. 사실 예전에는 뭐 청기저기 끊어다 놓고 미역국 사다 놓으면 출산 준비가 끝이었죠. 네. 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한 누리꾼이 꼭 필요한 용품만 추렸다고 올린 리스트에는 2만 원대의 베넷 저고리에서부터 60만 원대의 카시트, 또 100만 원이 넘는 유모차까지 80가지에 이르는 용품들이 나열돼 있다고 합니다. 또 출산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 가격만 봐도 보통 2주에 400만에서 500만 원입니다. 병원비까지 생각해서 출산을 하려면 1000만 원은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죠. 한 명에 100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또 태어나서 끝이 아니잖아요. 계절별로 옷도 사줘야 되고 장난감도 쏘서 러닝홈 뭐 종류별로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특히 요즘 유아용품 시장의 특징은 브랜드화 되어 있다는 것 같아요. 네, 브랜드화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일단 유모차부터 보면요. 예전에는 국내 브랜드 유모차 하나 사면 뭐 동생, 그리고 사촌 동생까지 물려받아서 썼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아이마다 따로 유모차를 사주기도 하고요. 국내 브랜드뿐 아니라 해외 브랜드 유모차들도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노르웨이의 S사, 또 이탈리아의 I사, 네덜란드의 B사, 독일의 C사 브랜드가 유명하고요. 또 인지도가 매우 높아져서 차 브랜드를 알아보듯이 유모차 브랜드를 알아보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죠. 차 브랜드와 비슷할 정도인데요. 사실 아이 엄마들은 이 이니셜만 들어도 어느 유모차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중에서도 강남 유모차라고 불리는 S 브랜드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하도 인기가 높다 보니까 노르웨이에서 한국 지사를 따로 설립할 정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시장이 점점 커지자 2012년 S사는 한국 지사인 S코리아를 설립했고요. S백화점 강남점에 첫 직영 매장을 열었습니다. 또 경기도 남양주에 애프터 서비스 센터를 설립했는데요. 그건 한국 소비자들이 해외 소비자에 비해서 가격과 AS 정책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직영 매장과 AS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국내 첫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고요. 실제로 강남 S백화점 지하 식품관에 가면 이 유모차 밀고 다니는 어머님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야외 활동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유모차와 카시트인데요. 이 두 가지는 아이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더 깐깐하게 고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안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안전에만 초점을 맞추던 과거와는 달리 경량성과 디자인, 기능성 등 보다 세분화된 특징이 중요한 구매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것보다도 해외 브랜드 유모차를 쓰면 뭔가 있어 보이는 느낌에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품 구매 현상과 유사하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기대해서 사게 되기도 합니다. 아기용품 자체가 과시의 수단이 되기도 하죠. 마치 명품 가방을 사는 것 같은데요. 기능보다도 이 브랜드 자체가 더 중시되는군요.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카시트의 경우도 좀 짚어보죠.
네, 카시트의 경우에는 선호도 조사 1위 카시트는 국내 브랜드 제품입니다. D카시트인데요.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몇 년째 인기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유럽 제품도 인기입니다. F카시트 그리고 B카시트가 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카시트와 유모차가 호환되는 모델이 있어서요. 신생아 때 차에서는 바구니형 카시트로 쓰고 밖에서는 유모차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주변에 보면 유모차와 카시트를 같은 브랜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만큼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뜻일 텐데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각 브랜드마다 키즈 브랜드를 따로 내놓는 게 대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백화점에는 아동용 브랜드가 성업 중입니다. 패션 브랜드는 물론 아웃도어 브랜드 또 스포츠 브랜드들도 이 아동용 제품을 별도로 내놓고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에 키즈를 붙이는 건데요. 이 브랜드명 뒤에 키즈를 붙여서 이 브랜드와 이어지는 정통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가 인기를 얻으면 뒤에 키즈만 붙여서 비슷한 디자인의 아이용품을 생산해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의 키즈 브랜드들도 많이 들어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신학기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책가방에 관심이 많은데 비싼 책가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요? 네, 제가 잠시 후에 가격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 텐데요. 책가방은 지금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도 조사하면서 놀랐거든요. 신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리는 일본 가방 R 브랜드는요. 지난 2015년 조사에 이어서 2017년에도 최고가로 팔렸습니다. 가격은 자그만치 75만 8천 원입니다. 2015년 조사 당시의 최고가가 69만 8천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년 사이에 6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 책가방 하나에 70만 원이 넘는다니 참 놀라운데요. 책가방은 더럽혀지기도 쉽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책가방을 사주고 나면 부모님 마음도 편하지는 않겠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일부 업체는 보조 가방을 세트로 판매하기도 하지만 개별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죠. 물론 가격이 이전보다는 내리긴 했지만 보조 가방도 3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이다 보니까 세트로 구매할 경우에는 만만치가 않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 패딩이 등골 브레이커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100만 원대를 호가했는데 이제는 책가방이 신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릴만 하네요. 가구업계에도 키즈 바람이 불고 있어요. 어떤가요? 네, 영유아 가구 시장이 연평균 20%에서 30%대 고공성장을 지속하면서 업체 간 시장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구 브랜드 아이사가 국내 진출한 이후에 관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L사 그리고 C사, 아이사 등 국내 가구 브랜드들도 키즈 라인을 강화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브랜드별로 좀 알아볼게요. L사의 경우는 키즈 매장이 아예 따로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L키즈는 중저가 위주의 키즈 가구 시장에서 처음으로 프리미엄 콘셉트를 내걸고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전 제품 2, 5등급 목재를 사용했고 또 친환경 도료 그리고 친환경 인증 부속품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죠. 엄마들한테 입소문을 얻으면서 영유아 분야 매출만 해도 올 들어 전년 대비 30%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방 인테리어로 주부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H사도 키즈 브랜드가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네, H사는 원래 2009년부터 어린이 전용 브랜드 S키즈를 통해서 수납장과 책상 등을 판매해 왔습니다. S키즈의 대표 상품인 어린이 수납장의 경우에는 없는 집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인기인데요. 이미 누적 판매량 약 130만을 돌파했고요. 현재 H사는 전체 매출에서 키즈 제품의 매출 비중이 약 6%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6%대라고는 하지만 1,000억 원 규모예요. S키즈가 영유아에게 인기라면 아이사는 이제 초등학교나 아니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브랜드라고 합니다. 요즘 특히 모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아이사도 영유아를 위한 가구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영유아 가구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땅콩 책상으로 유명한 책상을 비롯해서 어린이 의자, K 시리즈 등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사의 경우 전체 매출 중 유아동 가구 매출 비중이 약 12%에 달하고 있고요. 올 들어 전년 대비 20%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정마다 아이 수는 적어도 적은 만큼 더 잘 키우겠다. 이런 마음에 비싼 가구를 사주는 엄마, 아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키즈 가구 브랜드들 앞으로도 인기를 계속 끌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키즈 가구의 고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또 가구 브랜드들의 경쟁 역시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궁금한 게 이 가구들의 가격입니다. 키즈 브랜드가 붙은 제품들 가격 어떻습니까? 네, 지금부터는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매우 비싼 편이거든요. 또 양극화가 심하기도 하고요. 앞서 70만 원대 책가방에 사실 먼저 놀랐는데 더 놀랄 일이 남아있나요? 네, 그럼요. 네, 명품 브랜드 G키즈의 책가방은 112만 원이고요. 도시락 가방은 97만 5천 원입니다. 네, 비싸죠. 비싸지만 없어서 못 팔 만큼 인기라는 게 함정이네요. 비싼 건 가방뿐만이 아니고요. 또 다른 명품 브랜드 비칠드런의 인기 상품은 72만 원짜리 더플 코트인데요. 새학기를 앞두고 매장을 찾은 고객의 40% 이상이 이 코트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또 A 주니어 블랙라인의 경우에는 원피스가 72만 8천 원, 티셔츠가 18만 8천 원 수준으로 일반 상품보다 가격이 30%에서 40% 비싸지만 품절된 상태입니다. 비싼 것도 비싼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라는 게 더 신기하거든요. 네, 신기하시죠? 하지만 너무나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M사의 아동판인 M앙팡사의 겨울 외투도 200만 원이 넘지만 매출은 해마다 두 자릿수 이상 뛰고 있어요. 실제로 S백화점에서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대 점퍼, 그리고 30만 원대 퀼팅 점퍼, 50만 원대 재킷 등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포츠나 아웃도어 브랜드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명품이나 패션 브랜드보다는 저렴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긴 하지만 스포츠 브랜드들도 책가방 세트는 보통 1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A나 F, N이나 M 등 아동 스포츠 브랜드에서 가방과 신주머니가 합쳐진 책가방 세트는 15만 원대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아웃도어도 비싸잖아요. 신발 같은 경우도 10만 원대로 팔기도 하죠. 또 최근 물놀이 많이 가시잖아요. 물놀이에 필요한 아이들 래시가드나 아쿠아 슈즈 같은 경우도 많이 팔리는데 이런 것도 어른용품과 가격이 비슷할 정도로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튜브 같은 경우도 저렴한 가격은 아니고요. 네, 앞서서 너무 비싼 가격을 들어서 충격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역시 비싸긴 비쌉니다. 앞서서 유모차 이야기도 했잖아요. 이 해외 브랜드가 국내 브랜드보다 인기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가격도 해외 브랜드가 더 높겠죠. 네, 보통 150만 원대에서 200만 원 정도인데요. 유모차의 경우에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디럭스 유모차, 절충형 유모차, 휴대용 유모차 등으로 나눠서 시기별로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한 아이당 유모차 지출 비용만도 몇백만 원씩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들이 이 비싼 걸 사는 심리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일단 부모님들의 어떤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용품의 가격이 비쌀수록 내 아이에게 유용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이죠. 육아용품 소비 형태는 일종의 가치 소비입니다. 비싼 육아용품이 영유아기 발달을 이끌고 또 성인이 돼서도 성공을 보장할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과 서비스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는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귀하다 보니까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근데 어느 부모에게나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때문에 상술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배블런 효과로 보기도 하는데요. 배블런 효과는 소비자의 과시욕 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이들을 특별하게 키우고 싶은 신세대 부모들의 소비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요즘처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이에게 어떤 걸 입히고 어떤 장난감을 사주느냐가 마치 계급의 형태처럼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아용품 업체들은 가격을 올리면서 배짱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씁쓸한 현상인데요.
어린이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에게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어른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줄면서 이른바 에잇 포켓이라는 용어도 등장했는데요. 그건 부모,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까지 아이를 위해 돈을 쓴다는 의미입니다. 워낙 집안에 아이가 귀하다 보니까 조카나 손주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친척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고가의 브랜드 제품을 좋게 볼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내 아이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부모님 마음을 마냥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지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 할 텐데요. 조금 더 현명하게, 똑똑하게 키즈 브랜드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만약 브랜드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백화점보다는 아울렛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서울 근교만 나가도 인천이나 김포, 또 여주, 이천 등에는 대형 아울렛들이 있는데요. 키즈관이 따로 있는 아울렛도 있으니까요. 주말에 시간을 내어서 방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A사나 N사 같은 스포츠 브랜드도 아울렛에 있는 곳들은 할인폭이 큽니다. 네. 역시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건 발품을 파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또 직구도 한 방법인데요. 아이들 장난감이나 또 육아용품은 직구가 진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직구가 유명하죠. 또 실제로 수입 젖병의 경우에는 해외 온오프라인 평균가와 국내 온오프라인 평균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베이비 B 브랜드의 옷은 백화점 가격과 직구가 5분의 1까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한국어로 표시된 직구 사이트들도 있으니까요. 해외 브랜드의 육아용품을 원한다면 직구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직구가 많아진 제품을 한국 유통사에서 정식 수입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네, 예전에는 직구하면 좀 머리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많이 간편해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 엄마들은 사실 정보가 빠르잖아요. 맘카페나 이벤트 등을 활용하면 창고 개방이나 패밀리 세일 등의 초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양도 받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행사에 방문해도 70%에서 90% 세일가로 아이들 옷이나 자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좀 어린 아이들을 둔 경우에는 베이비 페어가 도움이 됩니다. 베이비 페어는 직접 물건을 보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만약 현장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품명을 적어두었다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서 구매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네, 조금만 더 알아보고 발품을 판다면 내 아이에게 좋은 제품 선물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남들이 산다고 따라 사는 것보다는 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제품을 골라서 사주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장바구니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연아 기자 고맙습니다.